이 뭐 한반도 정세 여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게 가장 또 우리한테는 또 핵심적인 사안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는 걱정되는 상황이죠. 미주 한인 유권자 연대 김동석 대표님 연결해서 관련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은 그 트럼프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이건 뭐 때문에 벌어졌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간단하게 좀 먼저 짚고 넘어가죠. 트럼프 대통령 취임할 때부터 탄핵 얘기 나왔습니다. 아, 그렇죠. 네, 이제까지 미국 대통령 리더십 비교해 보면은 네. 대통령감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가 많이 됐죠. 네. 그래도 탄핵이 가능하지 않으니까 민주당 지도부는 탄핵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 지난 7월에 그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터지면서요. 네. 네, 우크라이나 스캔들 안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직권 권력 남용한 거, 네. 이걸 좀 발전시키면 뇌물을 받기까지 한 거 아니냐라는 것까지 심증을 가진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 그 시시때때로 그 의회를 방해했죠. 의회 뭐 나가지 말 공무원들을 백악관 관계자들을 증언으로 나가는 것들을 거의 공개적으로 대통령 영어로 못 나가게 하고 이 의회 활동 방해죠. 두 가지가 이제 탄핵 사유였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중요한 거는 그래도 탄핵이라는 게 가능하지 않은 거는 누구나 다 알았기 때문에 네. 예, 이거에 되게 신중했었는데 아시다시피 민주당 안에서 아주 그 강경한 좌쪽에 있는 강경한 초재선 의원들의 압력도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9월 초 순서부터 탄핵을 이제 추진한 겁니다. 네. 이번에 그 하원 표를 보니까요. 그 거의 민주당하고 공화당 표 거의 그대로 나오고 민주당 표 이탈표 두세 표 정도 나온 거죠. 원래 탄핵을 하겠다라고 결의안을 만들 때에 네. 민주당 의원 2명이 이탈하는 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큰 뉴스거리였었죠. 네. 사실 이런 거 보면은 이 탄핵을 찬성하는 트럼프 쪽에 이탈표가 있나 없나 그렇게 봐야 되는데 네. 민주당 쪽에서 오히려 야당 쪽에서 이탈표가 나니까 좀 당황한 거죠. 네. 이거는 사실 민주당과 공화당의 경합 지역에서의 공화당이 좀 우세하다라는 거를 이제 내보이게 되니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이제 선거를 앞두고 예. 두 가지로 결의안을 했는데 한 가지 2명이 이탈을 하고 또 한 가지 아티클 2에서는 2명 반이 또 찬성을 했으니까 2명 반이 이탈을 했다 하는 게 맞습니다. 2명 반. 그러니까 예. 그 직권 남용은 2명이 이탈을 했고 의회 방해는 3명이 이탈을 하고 이렇게 된 그렇죠. 건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치명적이고 데미지가 컸다 이렇게 보여요. 공화당은 그래도 이게 표 단속이 잘 됐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장악력이 생각보다 좋은가 봐요. 미국의 그 일반 시민사회 표심이 네. 지금 이게 탄핵의 정확한 사유가 되고 안 되는 거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추진했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시민사회 여론이라고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상원 절차가 남아 있는데 상원에서는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 안 되는 게 지금 합리적인 예측이겠죠? 상원에서 판정을 해야 탄핵이 되는데요. 네. 상원의 의결 정족수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이요? 그러니까 되려면은 공화당에서 적어도 20표 이상이 이탈을 해야 되는데 네. 최선이 봐도 지금 한 5-6명 정도 탄핵을 찬성할까 이러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는 거죠. 자, 그러면 근데 지금 상원에서 논의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펠로시 의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식으로 하면 소추위원 지정을 안 해갖고 시간 끌기 전략을 하고 있다면서요? 사실 앞으로 남은 과정을 보면 이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이 하원에 상원으로 보내는 하원 대표단 이제 탄핵 소추안을 넘기면서요. 네. 그렇게 참관을 시키는 그러니까 임피치 매니저라 그 하원 대표단을 지명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지명해야 되는데 아직 그거를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의장이 사실은 이 탄핵 소추안을 상원에 보내면 빨리 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이 여론도 금방 상원으로 보낼 줄 알았는데 네. 이 민주당이 이제 좀 허전해서 그런지 크게 기대만큼 안 나왔기 때문에 네. 언제 보낼지 네. 선거에 좀 계속해서 써먹을지 금방 보내지 않을 거라는 게 어제 오늘 뉴스로 나옵니다. 예. 네, 그래서 공화당 쪽에서 빨리 보내야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 그러는데 네. 오히려 낸시 펠로시 의장이 언제 보낼지 시간을 끌지 여기에 네. 지금 뉴스에 초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원에서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면은 금방 부결된 거라고 대부분 예측을 하잖아요. 지금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렇게 되면요. 이게 언제나 정치적으로 보면은 탄핵이 될 때는 대통령이 몰리지만은 탄핵이 부결되면은 대통령한테 되게 유리해지는, 그러니까 오히려 민주당한테 역풍이 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일반적 여론이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 동안 이 탄핵이라는 부분 네. 한 지난 3개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서 탄핵 외에는 뉴스거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하. 의원들 움직이는 게 그거 외에는 없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탄핵이라는 부분을 너무 경솔하게 끊어들인 거가 아닌가. 아하. 이런 이제 여론이 있으니까 대선 국면에서는 이러한 영향이 이제 미쳐지겠죠. 그렇지만 그래도 현직 대통령으로서 네. 역사적으로 설명하셨지만 이제 꼭 하원에서 탄핵 당한 사람이 이제 3명이 되는데 네. 대통령으로서 지도력에는 뭐 결정적인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거죠. 그리고 네. 이 조사에 나온 갖가지 대통령 혐의를 가지고 앞으로 1년 동안 선거운동에 있어서는 이제 민주당이 공격을 할 거고 네. 이거를 방어하고 어떻게 보면 괜히 미국 시민 사회가 양극화만 심화됐지 양편에서 유불리를 따질 때는 그대로 아닌가 이렇게 보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아, 이게 대선 국면에서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보면 이제 여론을 봐야 되는데 실제 여론은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미국 유권자들의 여론은? 민주당 6번째 대선 후보 토론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캘리포니아 LA에서요. 예. 거기에 나온 그 후보들은 도전하는 당의 경선에서는 흥행이 돼야 되는데 네. 탄핵에 묻혀가지고 아무런 국민들한테 후보들 경쟁력을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의 대선 후보들은 이 탄핵 그만두고 우리 선거에 집중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탄핵이 선거에 주는 영향으로 봐서는 선거 전략적으로다가 도전하는 민주당에서 유리한 게 아직까지는 없다. 이게 여론이죠. 아, 그래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 재선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다. 이건 이제 아직 좀 성급한 얘기겠지만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현장의 눈으로 보면은 네. 2016년 선거 때도 다들 트럼프 감이 안 되고 대통령이 아니다 그런데 됐거든요. 네. 지금 도널드 트럼프 이제 공화당 후보인데 네. 저 공화당 쪽에서는 2016년도 5개 경합주에서 이겼기 때문에 한 400만 표 졌지만은 대통령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도 그때 그 경합주 러스트벨트의 경합주를 보면은 탄핵이라는 게 거기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고 네. 지지층이 결집됐고 그게 확산됐고 이러니까 그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에는 그런 경합주에 집중하면서 그 민주당이 탄핵을 한 거가 역사적으로 크게 잘못한 거다라는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가면은 아주 현장의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된다라는 가능성이 2016년보다 훨씬 높아졌다. 네, 중론입니다. 이게 굉장히 역설적이네요. 탄핵이라는 게. 예전에 힐러리하고 트럼프하고 대선할 때 그때 김종석 대표님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을 예측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재선도 어떻게 지금 상황에서 좀 예측이 가능하시겠어요? 어떻습니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미국 전 세계가 마찬가지인데 거기 없으면 모릅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 주류 매체들이 보도하는 걸 봐가지고서는 현장 움직임 모르는데 이제 2월 초수부터 본격적으로 경선이 시작되고 선거판이 들어가는데 현장의 눈으로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 선거 전략상 다시 재집권한다. 저는 이렇게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서 느끼는 거랑 좀 다르군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 그러니까 대한민국, 우리 시민들에게 궁금한 부분, 걱정되는 부분은 지금 북미대화가 이제 교착 상태고 뭔가 진행이 될 듯 말 듯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 상황에서 여기에 신경 쓸 여지가 있을까, 여력이 있을까, 이게 걱정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북한 문제가 풀리느냐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는 과연 미국의 그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그 첫 번째 순서로, 국정과제 첫 순서로 갔냐 안 갔느냐가 더 큰 문제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이 대단히 위협적이고 여기에 대응해서 트럼프 대통령 관심사가 높았을 때는 탑다운 방식으로 확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고 보여집니다. 네. 탄핵 때 역시 북의 문제는 아무것도 없었었죠. 그리고 선거 국면에 갈 때 과연 북한 이슈가 사실 북과의 탑다운으로다가 대탕트를 만들고 정상회담을 가진 거는 선거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할 거는 사용했습니다. 네. 두 가지였습니다. 인지를 구해왔다. 네. 미군 전쟁에 죽어간 미군 유해를 갖고 왔다가 네. 열광을 했었죠. 예. 이게 중요하니까. 근데 지금부터는 이전 권력이 못했던 평화지대로 만들었다라는 이런 부분이 네. 트럼프 대통령이 집중하고 있는 경합 지역에서 얼마나 이슈가 높고 지지율이 올라갈까 거기에 집중해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북한과의 문제를 선거판에 어떻게 갖고 갈 건가 이렇게 예측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 아니었으면 전쟁 났다 이러면서 이제 자기 치적을 굉장히 과시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을 유지하려면은 뭔가 대화가 진행이 되는 게 트럼프한테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언뜻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미국 선거판에 외교적인 문제가 구체적으로 표심을 결정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다만 이게 큰 뉴스거리가 돼가지고 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아니었으면 이미 전쟁이 났겠다라는 예. 거를 동의하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많습니다. 사실. 아,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쪽의 기대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에서뿐만 아니라 네. 자기 대통령직을 수행할 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네. 예, 꽤 정상적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한 가운데서 초당적으로 인정받는 게 한반도 평화 문제를 해결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분명히 갖고 있는 게 보이니까 네. 그런데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지금 연말에 북한이 ICBM 같은 도발을 고강도 도발이죠.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다라고 걱정하는 그리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이런 거에 대한 우려나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에는 없나요? 별로 정치권이라든지 이럴 때 이런. 그렇죠. 어제 미국 상원에서는요. 네. 그 이제 스티브 비건 여기 출장 중에 있지만은 네. 그 국무부 부장관 인준안을 표결해서 통과시키면서 네. 상원의 지도부들이 그러니까 군사위원, 외교위원장, 예산위원장, 정보위원장이 나와가지고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대북 문제에 관해서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미북 관계가 굉장히 크리티컬하다. 네. 연내 다른 셈법 가까이 오지 않으면 장거리 미사일 쏘겠다. 네. 쏠 것 같은 위기가 있으니까 네. 그거를 가지고서 그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관련해 가지고 핵 폐기하고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을 계속해서 금지하는 지속 가능한 협상 외교적인 방법이라는 이런 그 해법을 갖고서 나오라는 걸 굉장히 스트롱하게 직접 5명의 지도가 나와가지고서 네. 어제 회견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놓고 볼 때는 그 선에서 북과 미국이 어떤 그 대화를 오가면서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중국에 거쳐서 들어가는 비건 대표가 북과 어떻게 얘기가 됐는지가 그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유가 그렇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도 상황이 복잡하네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미국 한인 유권자였는데 김동석 대표였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1분 여기까지고요. 8시 5분에 뉴스 듣고 2부에 돌아옵니다.